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한덕수 대행 어제는 울산을 방문해 이런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이 2명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1위 이재명 독주 체제의 변수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에서는 조금 다른 여론도 감지됩니다. 당년 77세, 황혼의 전성기를 맞은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 얘기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그녀의 메시지도 한번 들어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양구 고추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설 아닙니까?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의해서 지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헌법재판소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치권이 한바탕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변인, 만장일치였습니다. 이건 변호사신데 이게 예상을 하셨던 부분일까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제 그제 계속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본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일치된 의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가처분 결정으로서 이 효력은 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헌법이든 법률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했었던 그 결정이요. 네. 그때 당시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임명권을 전제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이 직접 임명하는 것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당시 헌재에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본안 판단에서 한번 다퉈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제 나온 것은 본안은 아니고 가처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뭐 본안에 있어서도 바로 뭐 인용이 된다거나 기각이 된다거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거셉니다. 왜냐면요, 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본안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선출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안 판단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되는 대통령이 이 2명에 대해서 다시 지명할 것이 좀 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본안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반기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한 대행 향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대통령 놀이 중단해라, 탄핵해야 또 나왔습니다. 예, 뭐 이미 이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네.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권한대행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네. 하나는 파면이 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신임받은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에서 국민주권 차원에서 어떤 가처분 권한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위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헌재의 일관된 입장을 이번에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고 헌법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은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이 있을 때는 이 임기 만료 전에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지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되었었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전제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발표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좀 설명을 한 예.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본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에 빠르게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심이 마흔혁 재판관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명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는 7명의 재판관으로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결국 2명을 더 지명하게 되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안 결정이 이번에 대선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그럴 수 것이 있는 상황도 되는 왜냐하면 건가요?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결정할지 모르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사건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결정은 마흔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이 결정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어떠한 구인 체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좀 속도감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지명이 그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지명할 수 있다라는 또 법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새로운 인물이. 그 한덕수 차출로는 결국 상처를 받은 건지 아니면 더 강해지는 건지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울산 조선소를 방문하고 또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주는 어떤 착한 식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 먹고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네, 한대행은 울산행에 앞서서 방한한 미국 주지사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출마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미국통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주 전에 다시 권한대행을 복귀를 했을 때 네. 그때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상 언론 좀 보도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뭐 미국적인 행보들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저께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난 거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주 전에 돌아왔을 때와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
있어서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정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다음 주나 4월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가처분 인용이 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사과하라를 넘어서서 사퇴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지금 통상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지금 위원회의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회는 직무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탄핵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계속 그런 어떤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더라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국민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아니, 적어도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를 관리하시는 심판이 경기에 뛸지 안 뛸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확 뛰어버리게 되면 그 경기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은 안 되겠죠.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가지고 네. 출마를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안 나아가겠다. 나는 6월 3일 이전까지 충실하게 권한대행으로서 선거를 관리하고 권한대행에 맞게 소극적으로 이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한미 정상간의 대화 내용을 갖다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슬쩍 흘려서 자기가 대단히 성과를 낸 것처럼 뭐 얘기를 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앞으로 한 50일 정도 후면은 차기 대통령이 등장하는 상황인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행위는 저는 지속적으로 차기에 등장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본인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어제 세월호 주부식에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자리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오히려 방문을 해서 오히려 이게 출마설이 쏟아지는 거에 더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제 저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미국 주지사를 만났다라든지 그리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우리 행정관님께서는 다음 정부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빨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천명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뭐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의 이런 입장이 좀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무언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성무 경제부총리인데 최성무 경제부총리도 여전히 탄핵안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뭐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세를 지금 미국이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협상 대상으로 저희를 선정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관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여지를 주려면 우리도 반대급부로 뭘 줘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알래스카 LNG 가스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미 2015년, 16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생산성이 없다고 빠진 내용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돈이 60만 2조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 상황인데 이거 갖다가 권한대행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해놓으면요. 다음에 있는 차기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집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저항을 받고 있고 또 자국 내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LNG 사업 같은 경우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62조에 해당되는 돈들을 갖다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제가 볼 때 경제 여력상
그것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한덕수 노욕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에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사필 규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도 모자라 나라 팔아 권력 탐하는 제2의 이완영이 되려 합니까? 5월 3일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됩니다.